땡빛 내서 사라. 빛을 내서 사라. 예. 저도 샀습니다. 빛을 내진 않았지만. 샀다고? 네. 그럼 이거 이런 얘기 하면 안 선행매매 되나? 방송 아니에요? 너무 뭐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이렇게 큰 데는 막 사고 네. 선행매매 방송 하셔도 돼요. 본인의 방송으로 그 주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블랙엘이 지원되는 게 나쁜 이슈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 삼성전자가 저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네. 지금 또 이거 앞단 설명하다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요. 중요한 얘기 뭔가요? 그래서 이번에 TSMC하고 삼성전자가 협의한 게 뭐냐? 네, 손을 잡은 게 삼성전자가 뭐냐? 앞단 만들고 네. 패키징은 TSMC가 해라. 오. 원래 이게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림인데 그림이었는데. 이번에 이 그림이 나왔고요. 오. 이 그림 나오자마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반격을 했냐? 케미. 예. 케미 오늘 아주 그냥 수익성이 낮은 조건으로 저자세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네. 갑자기 절뚝절뚝하니까 삼성전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패키징은 그러면 TSMC 형님한테 맡기고 네. 나머지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럼 콜테스트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케미. 예. 케미 오늘. 진짜 이건 운이 사업은 정말 좌우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네. 그 중에 참석자 한 분이 삼성전자 쇠복은 아직 안 죽었다. 예. 아직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 케미. 예. 케미 오늘. 어떤 복이냐고요? 네. 이분도 역시 쇠복이 좋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핵심은 쇠폭인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죠. 네. 거의 바닥 엄청 수준으로, 오늘 잘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의 바닥 수준으로 내려온 거죠. 안녕하십니까, 이영진입니다. 이영진의 경제만담 오늘도 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죠. 알파걸 김미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알파보이 김종효 이사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 늦었네. 요즘 계속 잘 안 안 늦으세요. 보이는데요? 네. 정말? 네. 벌써 한 6주 안 늦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세셨네요. 그럼요.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이 6만전자 네. 땡빛 내서 사라. 빛을 내서 사라. 예. 저도 샀습니다. 빛을 내진 않았지만. 샀다고? 네. 그럼 이거 이런 얘기 하면 안 선행매매 되나? 방송 아니에요? 너무 좀 매매를 권장하는. 네. 선행매매 방송 아니야? 개인의 투자 판단이니까. 네. 이게 좀, 뭐 네. 본인의 그 월급의 몇십 퍼센트 아니죠. 주본에서 안 넣으면 네. 되니까. 네. 그렇죠. 뭐 아주 고액을 사신 게 아니라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이렇게 큰 데는 막 사고 네. 선행매매 방송 하셔도 돼요. 본인의 방송으로 그 주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네. 이제 개미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제목에 우참이란 단어가 등장했어요. 우참. 네. 삼성 엔비디아 블랙엘 출시 지연에 우참. 웃음을 참고 있다. 나름 이제 젠지 세대를 잡기 위한 어떤 노력이었다. 예. 이 제목이. 저는 아들한테 항상 듣습니다. 꼰대. 꼰대. 네, 저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자, 좋습니다. 6만 원대 삼성전자. 네. 근데 요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최신 제품이죠. 네. 블랙엘 생산이 지연 혹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네. 화장실 가서 웃고 있다. 뒤에서 슬그머니 웃고 네. 있다. 아닌 척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뭔 소리입니까? 근데 이거 이제 블랙엘 출시가 언제 나올지부터도 약간 좀 논란이에요. 이제 엔비디아 네. 쪽은 일단 4분기? 출시가 나온다, 출시되고 네.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네. 뭐 차질 없이 나온다, 뭐 물량을 채우지 못하겠지만 차질 없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시장 내에서는 이게 좀 더 늦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누구 오류인지 모른다, 설계 오류인지 만드는 사람의 오류인지 모르고 네. 그다음에 TSMC 쪽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가 웃고 있는 건 삼성전자가 이번에 지금 그 트랜스포스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탈단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엔비디아에. 네. 근데 블랙엘에는 더 높은 사양의 이제 이런 메모리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퀄 12단 통과를 못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블랙엘이 지원되는 게 나쁜 이슈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의 그 궤적을 쭉 살펴보면 삼성전자한테 불리한 뉴스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삼성전자가 이제는 HBM뿐만 아니라 디램에서도 뭐 밀린다라는 둥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가장 치열하게 지금 돈을 잘 벌 수 있는 HBM에서 블랙엘 쪽에 이 설계 오류로 인한 출시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도 지금 뭐 11월 달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전혀 좀 아쉬운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런 거죠. 삼성전자는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그동안, 블랙엘이 네. 잘 안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네. 블랙엘은 그 가장 최신 버전이었고 그렇죠. 이게 나와야지 앞단에 있는 것들도 밀어내기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요 HBM 5세대 HBM3E가 네. 제대로 지금 생산이 돼서 소화를 하려고 그러면 블랙웰이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3E 8단도 퀄을 못 받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경쟁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이닉스는 그렇죠. 이미 HBM3E 8단에다가 네. 12단까지도 퀄이 거의 다 나온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좀 앞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이끌고 있는 전영현 부회장이 연구소가 5년은 놓은 것 같다. 네, 좀 멘트가 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HBM3E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경로를 했다. 네, 그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재용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얼마 전에 대만에서 네. 그 반도체 전시회를 하나 했어요. 맞죠? 네. 네. 거기서 삼성전자하고 네. 철천지 원수인 TSMC가 TSMC, 네. 손을 잡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잡는 방식이 어떤 거냐? 삼성전자는 네. HBM부터 그러니까 DRAM, HBM, 그 다음에 로직 다이. 약간 일타 강사 오는 느낌인데 이렇게 칠판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또 PD가 밑에다가. 깔아주나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 로직 다이, 그 다음에 후공정 패키징까지 네.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전공정 가능하죠. 근데 TSMC는 어떻게 하냐면 로직 다이부터 패키징까지는 자기네가 합니다. 그러니까 앞단에 HBM3E를 만드는 거는 네. 하이닉스한테 계속 일임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블랙웰을 하면서 네. 뭔가 설계에 오류가 있고 그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새로운 파트너를 잡아야 되는 약간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 거예요. 그동안은 TSMC가 패키징을 하면서 네. 삼성전자 니네도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싶으면 하이닉스처럼 만들어 와라. 요거였어요. 자기들 방식에 맞춰오라는 얘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3E의 퀄 테스트를 통과를 안 시킨 게 아니고 네. TSMC가 TSMC가? 계속 막아왔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TSMC 어떻게 한 대 이렇게 꽁 하고 싶을. 그렇지만 HBM3E를 넣고 말고는 TSMC가 결정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저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네. 지금 또 이거 앞단 설명하다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요. 중요한 얘기 뭔가요? 그래서 이번에 TSMC하고 삼성전자가 협의한 게 뭐냐? 네, 손을 잡은 게 삼성전자가 뭐냐? 앞단 만들고 네. 패키징은 TSMC가 해라. 오. 원래 이게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림인데 그림이었는데. 이번에 이 그림이 나왔고요. 오. 이 그림 나오자마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반격을 했냐? 네. 그래? 그럼 우리도 다른 쪽도 할 수 있어. 로직 다이 우리- 패키징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우리 엔비디아랑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열려 또 있어 얘기를- 우리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TSMC가 블랙웰에서 절어버리니까 엔비디아가 쩔뚝쩔뚝하니까 네. 삼성전자는 원래는 네. 그 퀄 테스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HBM3E 8단부터 HBM3E 12단 퀄 테스트를 해주면 하이닉스가 10개 주잖아. 똑같은 가격에. 우린 15개. 그리고 고장나면 우리가 또 AS도 다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수익성이 낮은 조건으로 저자세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네. 갑자기 절뚝절뚝하니까 삼성전자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패키징은 그러면 TSMC 형님한테 맡기고 네. 나머지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럼 콜 테스트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방송 언제부터 이렇게 액션 방송이 있죠? 액션. 액션을 하는데도 다 이렇게 막 저도 따라해야 될 것 같은 아니 느낌이. 내 말이 지금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아니, 약간 나는 군신관계처럼 갈 그렇죠. 뻔했는데 그렇죠. 약간 이제 그냥 형제의 어떤 느낌으로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간 감사합니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눈물 중국의 사재기 이후에 쇠폭으로는 글로벌 1등이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가 네. 그 엔비디아 들어가지 않고서도 2분기까지 엄청난 언서프라이즈를 낸 게 네. 우리가 이미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밝혔지만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빵빵 터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든 아니면 자기들 제품 수요가 있어서든 어쨌든 엄청나게 삼성전자의 레거시 반도체 물량을 당겼단 말이죠. 네. 이게 2분기까지 실적이 폭발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묘한 신호가 세 가지가 동시에 겹쳐서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묘한 최근에 신호. 네. 예,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첫 번째로는 반도체 스팟 가격이 일단 상승이 멈췄어요. 반도체 스팟 질문 가격 안 받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갈래 너? 우리 질문지에 그 얘기가 있잖아 지금. 제가 자연스럽게 받아서 지금 그 내용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오늘 시간이 있다니까요. 아 엄마 생신? 아 그래 알았어. 네, 그래서 저희가 엄마 그렇지 30분에 딱 맞춰야 돼요. 강조했군요. 어머니 생신 네. 때문에 네.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면 이제 피디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단에 이제 질문을 깔아주실 것 같아요. 이 중국 사재기 현상이 계속될지 궁금한데 아까 말했듯이 묘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어떤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첫 번째로는 네. 정말 좋은 진행자야. 네, 첫 번째로는 일단 그 반도체 스팟 가격이 상승이 멈췄어요. 네. 오히려 약간 그 꼬리가 좀 말리는 듯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반도체 상승이 왜 멈췄을까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벌어질 수 있죠. 네. 아직 계약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닌데 스팟 가격은 벌써 꼬리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시그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1, 2분기에 경제가 좋았던 건 뭐 누가 뭐래도 수출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수출의 주력은 세 가지예요. 자동차, 조선, 그 다음에 반도체란 말이죠. 네네. 근데 조선하고 반도체 지금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모멘텀이 떨어져요. 총량 기준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달을 고점으로 네. 7, 8월이 서서히 이제 이것도 꼬리가 말려 내려가는 그 YOY 증가율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랑 조선이 큰 변화가 없으니까 반도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시장에서 지금 더 우려하는 건 뭐냐면 네. 재고를 한번 쫙 파악해 본 겁니다. DB금융투자에 얼마 전에 나왔던 자료인데 한 2, 3일 전에 나온 자료인데 여기가 이제 그 각 밸류체인 단으로 재고를 한번 쫙 한번 살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맨 앞단에 제조하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재고가 오히려 적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막 만들어내도 돼요. 네. 그런데 모듈단,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서 TSMC 같은 모듈을 만들어내는 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도 재고가 늘긴 했는데 그래도 플랫 수준입니다. 문제는 막 끝에 있는 모바일 단이랑 PC OEM 단이랑 그 다음에 서버 단에서 재고가 다 급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사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수요를 미리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에 수요가 안 늘면 네. 최종 수요 단에서 이미 재고가 많이 쌓이는 상황이니까 그동안 뭐 가격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미리 샀다가 이거 괜히 미리 샀네, 지금부터 사지 말아야 되겠네, 이럴 수 있고요. 반도체는 산업의 특성상 계속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항상 이렇게 뭐 물결 파도를 치면서 경기에 네. 따라서 주가가 출렁인 거기 때문에. 너를 뛴다 이 표현 아니야? 오. 좀 그러니까. 고퀄리티였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공부하라고 이 중간에 갑자기 제 편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 기울어지면 안 되는데 네. 이해의 구도로 가야 됩니다. 네, 워낙 알겠습니다. 강하게 밀어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세 가지 신호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만 지금 주가가 좀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 대만, 미국, 맞아요. 한국이 다 흔들리는 네. 모습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 뭐 미국 기술주만 봐도 좀 다들 좀 상황들이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향후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이가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뭐 일부 이제 전망으로는 반도체 이제 사이클 다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좀 어떻게 점을 한번 쳐보자면 어떤 느낌일까요? 근데 이거는 네. 약간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게 네. 그 어차피 반도체 가격이라고 하는 게 수급과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네. 이거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근데 SK하이닉스의 지금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 적어도 1분기까지 반도체 가격의 하락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굉장히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네. 이게 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시그널이 네. 일단은 조금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시장으로는 또 어떻게 반영되고 있냐면 외국인이 지금 9월 들어서도 매도가 멈추지 않으면서 네.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에만 지금 2조 한 7천억의 매도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동안 3조 넘게 팔았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이게 반도체에 대한 매도일 수도 있고 그냥 한국 주식에 대한 매도일 수도 있어요. 아. 그 왜냐하면 한국 주식에서 가장 답은 비중이 얘가 높은 게 삼성전자니까. 네. 그래서 이 성격이 만약에 한국물에 대한 매도여도 삼성전자에는 부정적이지만 네. 만약에 반도체에 대한 매도라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모두 부정적인데 최근 들어서는 8월에는 하이닉스에 집중되던 매도가 네. 9월 들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로 좀 옮겨 타고 있다는 관점에서 네. 두 가지 모두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시적인 우려는 좀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개미들은 다시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적극적으로 이제. 케미. 케미. 네. 케미 오늘 홀로 살짝 샀습니다. 네.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지금 삼성전자는 화장실 가서 웃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황을 정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 부사장들하고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제가 좋은 데 그랬어요. 가셨네요? 여기서 좋은 데는 어떤 데입니까?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좀. 제가 높으신- 순간적으로 네. 좋은 데가 그래가지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네. 와, 삼성전자는 중국 사재기 때문에 살아나고, 어. 그리고 엔비디아가 혼자 가다 자빠져서 네. 또 살아나고. 네. 야, 진짜 이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경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건 운이 사업은 정말 좌우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네. 그 중에 참석자 한 분이 삼성전자 쇠복은 아직 안 죽었다. 예, 아직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 예, 이렇게 죽지 않았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저희 이걸로 가면 될까요? 이거 갑자기 얘기하면 너무 생뚱맞아 그러니까 그 보이는데. 생뚱맞아서 저도 이 질문에도 생뚱맞아 보인다는 질문이 있긴 했는데 네. 실제로 던지려니까 더 생뚱맞네요. 그거는 얼굴에 네. 철판 깔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차피 네. 조금 있으면 뭐 한 11월, 뭐 10월, 11월 가면은 네. 어차피 시즌이 돌아오니까 미리 대비하는 것도 네. 뭐 맞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지금 삼성 그 반도체 수장인 그 전영현 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영영 씨?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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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쟤네가 할아버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옆집 영감님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전 영영 부회장이 지금 취임한 지 이제 뭐 한 석 달, 넉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취임하고 나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어떤 이렇게 멘트도 좀 세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연말 인사가 좀 다가올 연말 인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한종희 부회장이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집에 가죠. 결론은 이미 네. 얘기해 주셨고 그럴 집에 수밖에 간다. 없는 게 네. 지금 일단 어쨌든 전 부회장이 있을 때 네. 뭔가 성과가 작년 내내 안 좋았다가 네. 올해 또 타이밍 좋게 좋아지는 그런 과정에서 전용현 부회장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한종혜 부회장은 솔직히 그렇게 색깔을 막 드러내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전용현 부회장이 와서 DS 부분의 실적이 되고 올라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HBM 쪽에서도 막 성과가 나고 이러고 있다. 네. 그러면 아주 적절한 교체 타이밍에 네. 적절한 교체 이유까지 생긴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 총괄 부회장으로 네. 아마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지 않나. 일단 한종희 부회장은 아웃이다. 일단 아웃이죠. 뭐 이런 거죠. 최근에 그러니까, 그 삼성의 승지원이라고 네.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이 이제 집무실로 썼던 그 한남동에 있는 삼성이 공관처럼 쓰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빈관 같은 느낌. 네, 네. 거기서 이제 미국 상원의원 7명하고 자리를 했을 때 네. 거기에 전용현 부회장이 딱 옆에 있습니다. 한종희 부회장은 어디가 있었나? 저 멀리 독일에서 세계 가전 전시회를 하는데 이파. 거기서 이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그러면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좀 보직이 바뀐 느낌이라고 그렇죠. 할까요? 예. 그거에서부터 벌써 한종희 부회장은 일단 거기 계시면 안 되는 분으로 네. 이 기자들은 알고 있고 네. 그 자리에 올라가신 것도 정말 그분도 쇠복이 좋다. 아. 예. 그리고 한종희 부회장이 이야기했던 로봇 플랜이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 웨어러블 로봇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작년 말에 내놓는다고 얘기했는데 내놓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내년 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으로 치면. 어. 한종희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낸 적이 없는 그런 거의 사상 초유의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 부회장이 지금 임기가 대략 지금 몇 년 차인 거죠? 지금 그거는 그까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2년, 뭐, 3년? 2년, 3년? 그러니까 그 동안 되지 않았어요? 네, 3년? 눈에 띌 만한 어떤 뭔가 괄목할 만한. 원래 올라가실 때부터 네. 그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실 분이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 아하, 많았죠. 그렇군요. 예. 아니 그리고 일단 성과가 네. 올라가신 이후에 삼성전자 최고 실적을 찍었을 때가 2018년 19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다운턴이 왔는데 네. 다운턴이 되자마자 맡으셔가지고 다시 업턴 올라가는 구간에서 딱 교체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대그룹이 뭐 2년 3년 단위로 막 돌아가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적절하게 온 데다가 삼성이 지금 DS 쪽에 방점 찍고 반도체 쪽에 다시 힘을 주려고 하면 한종희 부회장보다는 전용현 부회장이 힘을 실어주는 게 구도로는 더 맞기도 하죠. 노태문 사장은 어떨까요? 노태문 사장은 끊임없이 그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면서 그러니까요. 이재명의 남자라고 그럴까요? 서희 이 글자 하나, 네, 글자 아니, 하나. 갑자기 이재명이 생각나서. 네, 네. 글자 근데 하나에. 노태문 사장이 이재용의 남자로 계속 회자가 되면서 네. 대표이사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휴대폰 사업의 어떤 네, 실적이 또 요 이분도 근래- 집에 가실 확률이 한 52%는 되는 거 오, 아니에요? 50. 노태문은 52%. 집에 안 갑니다. 정확하게. 예. 왜요? 이 남자인 게 꽤 중요한가 봐요. 여러 번의 삽질이 있었죠. 아. 그렇죠. 근데 네. 아시잖아요. 여러 번의 노태문 사장은 삽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살아났죠. 불사조처럼. 네, 불사조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이재용의 남자 그 앞에 괄호로 불사조. 피닉문. 네. 피닉대가 아니라 네. 피닉문. 어,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IM 부분은 네. 그 휴대폰 부분은 실제로 갤럭시 S24까지는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S23보다는 올라왔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나온 그 폴드하고 플립이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이렇게 판매량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100만 대도 예약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벌써 여러 가지 막 할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얘기들을 봤을 때 뭐 글로벌 판매도 그렇게 뭐 시원하진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화웨이가 내놓을 그 3번 접는 2번 접는 그 그러니까요. 폴더블 폰이 나왔을 때 삼성보다 얇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줄 거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노태문 사장은 조금 애매해 보이는데 워낙 뭐 강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러면 뭐 그 의견에 따라가겠습니다. 집에 갈 확률이 48% 정도. 아니 노태문 집에 안 간다? 사장은 아예 집에 가는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죠. 네. 예, 이분이 이제 대표이사를 맡아가지고 네. 삼성전자를 이끌 수장이 되느냐 마느냐 그 오. 부분인 거지.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이냐고요? 네. 이분도 역시 쇠복이 좋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핵심은 쇠복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삼성전자를 분석하면서 쇠뽕 얘기를 한다니까 참 그렇습니다. 쇠복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부사장을 보고도 제가 당신네들 쇠복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네, 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 오늘 굉장히 좀 그 스피디하게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걸 신속하게 효율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컴팩트하게 가야죠. 네. 원래 이게 맞습니다. 네. 불효자는 그렇죠. 옵니다.
어머니 오늘 생신이라서 오늘 부르자가 그러니까 부르자가 울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 너무 개인정보 노출하는 겁니까? 그 뭐야 삼성지원 TF에 있는 김영현 사장. 예. 아, 김영관? 이분들 성만 다르시고 전영현, 김영현 좀 헷갈릴 법도 하네요. 김용관 아닌가요? 김용관? 오타인가요? 예, 오타입니다. 어머, 김용관. 김용관 사장. 어머, 이분이 오타를 내보냈습니다. DS를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전영현 부회장이 그 앞서서 이제 큰 네. 그 흐름을 만든다면 네. 뒤에서 세부적으로 반도체를 챙기는 사람은 김영관 사장이기 때문에 요 김영관 사장이 전영현 사장이 만약에 대표이사를 맡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네. 전영현 사장이 사업주연 TF에 있는 게 아니고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문장으로. 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분들은 집에 안 간다? 아, 이 사람들은 전면에 나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집에 안 간 정도가 아니다? 예, 이재용의 최측근. 아하. 예, 누가 제가 그런 얘기를 쓰면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재용의 측근이 아닌 사람이 삼성전자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냐? 아하.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재용의 가신?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네. 사람들 아닐까?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좋습니다. 오늘 많은 인물들 좀 탐구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왜냐면 이제 저희가 또 인사에 또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삼성전자 인사가 발표가 되기 전에 네. 저희가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 아마 단독 보도를 가장 먼저 하지 않을까. 예, 저희 또 연말 인사 때 또 다른 경제 매체들을 물먹이는 게 네. 저희의 행복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원래 그 기자들에 있어서 키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삼성 같은 대그룹의 인사이동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물론 그렇죠. 이걸 그 대중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저게 뭐 나랑 뭔 상관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인물들이 어떻게 배치되느냐가 결국은 기업의 주가나 산업의 그러니까요. 어떤 흐름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경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등등등 모든 경제지가 눈물을 쏙 빼도록 저희가 단독 보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총고의 방향이 이제 그 다른 이 경제지 쪽으로 가네요. 아, 원래 네. 저는 항상 경쟁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저를 경쟁자로 보지 않죠. 저는 항상 그들과 혼자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외로운 싸움 하고 네.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힘을 많이 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좋아요. 지금 구독, 좋아요 해주셔야 될 것 예. 같고요. 자, 지금 현재 6만 원대에서 지금 네, 있는 삼성전자, 자 진짜 땡볕을 내서라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지금 사면 당장 오른다 이런 얘기는 하기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시그널은 안 좋은 시그널들이 많이 떴으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는 조금 다르게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버프를 받으면서 역대급으로 보지 못했던 예전에 진짜 막 회사 망한다 할 정도의 그 흐름이 아니고 네. 회사가 정상화된 이후로는 PBR 2배를 넘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7배까지 갔어요. 그 엔비디아 버프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내려와서 이제 2배 약간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호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주가가 막 싸다 이러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랑 계속 붙어가긴 할 텐데 네. 지금 현재 주가를 다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삼성전자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 외에는 별로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어디까지 내려와 있냐면 네. 다시 PB 1.1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통 0.8배에서 한 2.5배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네. 통상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면 1.1배면 꽤 낮은. 그렇죠. 네. 거의 바닥 엄청 수준으로, 오늘 잘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의 바닥 수준으로 내려온 거죠.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에 사서는 실패 확률이 꽤 낮다. 어허. 그런데 뭐 단기적으로 지금은 당장 뭐 내일부터 뭐 다시 올라가서 뭐 팔만전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기간을 놓고 보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수를 분할 매수하는 것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6만 전자에서는 땡빛은 안 되고 네. 우리가 이제 신용 이런 거를 권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신용거래 네. 이건 우리 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빚내서 네. 투자하는 건 안 되니까 그건 안 되지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 담아보시는 것은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널이 나쁘다 그러는데 앞서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한테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계속 그러니까요. 흐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 사재기의 문제도 당분간은 계속 쭉 이어질 가능성이 네. 있다. 그리고 반도체 버릴 거 아니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네. 하나 변수는 있죠. 이제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고 아하. 중국을 어떻게 압박하느냐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근데 엔비디아도 만약에 중국으로 정말 물량이 막으면 엔비디아도 매출 20%를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변수 정도는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까 얘기하신 뭐 삼성이 계속 미국의 상원 의원들과 만나고 하는 그런 만남 자체도 뭐 삼성이 미국에 공장 짓는 것에 대한 보조금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정책,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도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진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 차트를 바라봐
붉은 숫자 속에 내 마음은 무너져가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클릭해 하지만 현실은 늘 내게 등을 돌려 케미. 네. 케미 오늘. 개미, 거대한 시장 속 꿈을 꾸며 달려가 언젠가 빛을 볼까 눈물 속에 웃으며 다시 일어나 이 길의 끝엔 무엇이 있을까 그렇죠. 거의 엄청 오늘 잘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바닥 수준으로 내려온 거죠. 아. 괜찮아요. 괜찮아. 와 근데 소름 돋는 게 4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맨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의 이거 생방송이었어. 에이, 생방송. 참나. 생방송이었어. 나만 긴 건 아니거든요. 진짜도 만만치 않게 야, 길거든. 나는 재밌잖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 언젠가 빛을